네, 그때 당시에 샀던 물건은 저기 제가 여기 소개시켜 드리는 장기동 협성 휴포레를 제가 그때 당시 샀습니다. 제가 쭉 장기동 협성 휴포레 분양권을 검색해 보니까 내용이 나오죠.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브라운스톤 보면 이것도 참 인기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1순위 청약을 마감을 했다라고 했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장기동 협성 휴포레인데 총 155세대예요. 155세대. 실거래가는 4억 8,500인데 과거에 제가 2억 6천에 31평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일 작은 평수 25평이 지금 약 4억 원 정도의 매물이 올라와 있네요. 4억 원 정도. 제가 그때 매매를 했던 거는 지금 현재 77제곱미터 한 4억 6,500 정도 하네요. 4억 6,500. 이때 당시에 1순위 청약 마감했어요. 되게 인기가 좋게 1순위 청약 마감했는데 제가 모델하우스 구경을 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관심 있어서 관심 등록을 해 놓으니까 그 당첨은 됐는데 당첨 포기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그 자녀 세대 포기 물량에 대한 자녀 세대가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목돈과 대출을 조금 해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잘 아는 동네, 그리고 역과의 거리가 가깝고 다닐만 했었다. 지하철까지 거리가 걸어서 도보로 한 7분 정도밖에 안 걸렸었으니까. 그리고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장보기가 탁월하다. 그리고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이마트도 있었어요. 이마트도 있었고 홈플러스 이마트를 누릴 수 있는 그 환경, 그리고 밑에 상가, 그리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아파트는 주변에서 비록 뭐 155세대밖에 안 되는 소규모 단지지만 주변의 아파트가 전부는 낙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조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고 하지만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새 아파트, 이런 입지의 새 아파트, 그리고 필로티층이라면 부모가 나중에 내가 전매를 할 때, 다시 매도를 할 때 분명히 어린 자녀의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가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샀을 때는 몰랐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투자라는 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요. 사실 2014년에는 보면 그렇게 분양권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2015년, 2016년에 제가 그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공인중개사분한테 이거 프리미엄 한 4천, 3천에서 5천 사이에 놓고 매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공인중개사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돈이 뭐 1,500에서 2,500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나마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냐? 없었죠. 그때 소규모 한 500만원 정도? 700만원인가? 그때 부모님한테 대출을 받아서 조금 내고 나머지 돈은 제가 모아서 냈으니까 뭐 이자 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었죠. 더군다나 그 아파트 분양권은 착수하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제가 돈을 내야 될 게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양권 투자라는 게 그때 당시엔 그랬었다는 거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재테크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돈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가지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주제별로 좀 찾으면 저기 우리나라 주요 통화 금융 지표가 있죠. 여기 보면 M2가 광의 통화라고 해서 여기 M2가 말잔을 보든 평잔을 보든 두 개 어느 걸 봐도 상관없습니다. 2000년대부터 한번 볼게요. 아니면 1990년대부터 한번 볼게요. 1990년대부터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조회 결과 보기 쉽도록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M2의 통화량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장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아파트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는 돈으로 매기잖아요. 돈으로 매기는데 이 아파트를 바꿀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한 채인데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더 많은 돈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우리가 돈이 100만원, 시중에 100만원 있을 때랑 시중에 돈이 10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은 전부 모든 돈으로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과거에 100만원 했을 때랑 1000만원 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왜냐면 돈은 그냥 그 기준을 매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분양권, 그냥 아파트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투자를 했던 거죠. 결국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게 부양을 시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무조건 대출을 끼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데 대출을 하는 순간 또 이제 신용통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통화량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계속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생산될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것들은 돈에 비해서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겠죠.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최대한 내 편으로 확보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돈은 앞으로 계속 풀릴 거기 때문에 돈이 10년 뒤에 지금 가치와 10년 뒤의 가치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지금 가치와 10년 뒤의 가치. 그러면 지금 최대한 많은 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출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리,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아까 전에 저는 2,500만원이랑 2,600만원이라는 돈으로 분양권의 권리를 샀지만 그 권리를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은 내가 1주택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600만원이
3년 뒤에 부동산 가격, 지금 2,600만 원을 샀던, 저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을 샀던 그 가격이 3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특히 모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꿈이 뭐냐? 재테크의 최종 목표는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봤지만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만큼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새 집, 그리고 주차가 잘 되는 집, 이런 집이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그런 집을 미래에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분양권을 사는 거라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시간을 빨리 확보하는 전략, 그러니까 돈이 계속적으로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 많아지는 돈 전에 다른 가치를 확보를 해놔라. 그렇게 되면 좋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돈이 풀리기 전에 그 돈을 확보를 하고 확보된 돈으로 가치 있는 어떤 물건을 사라. 그 가치가 누구나 원하는 것, 그리고 희소성이 있을 것. 그게 지금은 서울 아파트일 수도 있고 지방의 주요 중심지인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에 몇 개 주는 코인으로 세금을 받는 것을 주 단위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도 한정되어 있고 자산가들도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괜찮은 자산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건과 자산들을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대신하여 확보를 해 놓으시면 미래에 내 자산이, 돈이 아닌 내 자산이 좀 많이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좀 항상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경험을 들려드리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샀는지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